안녕하십니까. 신천의 방송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라는 존재가 육체가 있지만서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 속에도 두 가지 존재로서 사람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 자기 자아를 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 예로 내가 소시적에 한 30대 40대 그 당시 서울 이 변두리지요. 그 당시 저쪽에 문화는 아니죠. 문 바깥에 기름동 미아리 이쪽으로 보면 그때만 해도 크게 발전이 안 됐는데 거기 보면은 동네에서 인물이 헌출하게 생긴 분이 중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이런 분이 그 이상의 성복 비슷한 걸 입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을 한번 대담을 해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가 해방될 당시에 국군 경비대 직업군이 정말되면 그 당시 그래서 이제 하사관이죠. 장교는 못 되고 인물이 잘났는데 그때 여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일명 여순 반란 사건이라 이랬을 때 국군의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진압하러 갔는데 거기서 진압을 하러 가다 보니 여수 시내 전체가 빼앗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말이. 가보니까 그러니 무조건 의심스럽다 이래 보이면 막 쏘아 죽였답니다. 그러는데 그게 여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 여고인지 있었는지 여중인지 뭔가 여학생들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치조를 했는데 이 여시계들이 치조를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옷을 벗겨 반스만 입는 상태에서도 이제 정말 신문을 이래 하는데 이제 물론 구토라고 바로 말하라. 어디서 접선을 했느냐, 어떻게 가입을 했느냐, 이렇게 충을 하니까니 이야 그 당시 그래도 좀 배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 사상이 들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마지막에는 반스사에 인공기를 인공기인지 뭔지 그걸 꺼내가 만세를 부르면서 마지막에 총살 당하면서도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 말로는 그 뒤에 우리가 군대도 가봤고 또 군대에 정말자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 이 사람 말로는 사람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애망총으로 쏘면 한 7명까지는 쓰러지 죽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구라를 쳤다 이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한 60이 됐는데 내가 만났을 때가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을 그렇게 했겠네. 자기가 이제 그 빨갱이 폭도들의 습격을 당해서 담벼락 밑에 쓰러져 죽었는데 깨나게 담에 무너져 그 속에 있어서 살아났다 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순 사람들 보면 전부 빼겨나 자기는
그냥 안 둔다고 말이야. 막 이래요. 전부 뼈로이들이라고 뭐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60이 넘었기에 이상하게 헛것이 보이는 게야. 헛개비가. 헛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천의도에서 진리를 밝히는 게 틀림없는 것이 사람은 두 가지 존재로 존재한다. 정말이면 육체에서 나오는 내 육체의 총사령관 정신, 두뇌의 정신이 있고 정신 배후에는 우리가 영혼이 있다. 영혼이 정신을 영향을 주고 정말 좀 이끈다. 정말 생명을 이끈다. 그렇게 이제 땅에서 나는 육체는 땅에서 나는 살과 뼈와 피가 있으니까 땅에서 나선 게니 땅에서 나는 영양분, 곡식,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 육체는 건강해가지고 힘이 좋은데 그럴 때는 영적인 현상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를 닦는다. 종교를 신앙해가 무슨 성령으로 신의 계시를 받는다. 하늘 뜻을 받는다 하면은 땅에서 나는 영양분 정말을 줄이고 억제를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정말 영적인 양식 정말 영혼의 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이게 두 가지 영기와 정말 정신기 정말 두 가지가 육체나 정신기가 어느 정도 정말 힘을 줄이면 영적인 기가 화연이 되어 나타나는 기라.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보면 헛거이라 할 수도 있고 무슨 계시라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경지까지도 갈 수가 있다. 도 닦는 방법의 거기인데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 기력이 왕성할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 60이 넘게 자연히 이상한 것이 자꾸 나타나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상하게 그래서 중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이런데도 방에다가 부처상을 모시고 정신수도를 한다. 마음의 안정을 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뿐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옆집에 머리가 그 당시 한 40인데 내가 30대인게네 머리가 우리보다는 한 7, 8년 선배가 되는데 머리가 하얀 사람. 이 사람도 군대에서 상사 출신이야. 6.25 때. 정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힘이 좋고 영리할 게네. 적 후방에 들어가서 게리라 정말 뭐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게 뭐 캐롤 모델인지 무슨 뭐 이상하게 그런 척후 정말 적 후방에 가서 교란시키는 그런 걸 특공대로 이제 다녔는데 그 적 후방에 가서 정말 382북에 가서 인민군 대대장 이런 것도 습격해가 죽이고 막 이래 했는데 한 분은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적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6박씩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 팔에 흉터가 막 한 20-30cm가 찢어진 자죽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힘이 부득이가 자기가 죽게 됐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상대편을 죽이고 대검을 가고 그놈 옆구리를 찔러서 죽였었어. 간신히 살아왔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군에서 상사까지 돼가지고 이제 그때 지금 뭐 군인 보장이 안 됐으니까네 6.24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제대를 하게 돼가지고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일반 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 맨날 불경을 틀어놓고 뭐 연불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40대 머리가 하얗고 이래서 뭐한 60대에 머리 하얗지 40대에서 머리가 하얗나 나 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본 게네. 자기가 군대에서 그런 특공부대 말하자면 출신이라서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기습을 해가지고 저 후방에 가서 여기서 말하자면 저쪽 북쪽에서 간첩대로 무장 공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죠. 남쪽에서 저쪽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제대로 하고 나서 집에 이렇다 해서 이상히 이게 이 심지가 약해져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착 깔아져가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당시 그 혈관에 놓는 보약 주사가 있는데 그 미제가 있는데 국산 놓으면 매달 한 방씩 맞아야 되고 그걸 놔야만 기력을 생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생활력도 강하고 이러는데 똑똑한데 물론 군대에서 상사 정도 할 정도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없는데 그 집 부인도 병이 들었어. 그리고 그 집 아들도 정신병자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자이든 타이든 전쟁이라 하는 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편을 죽여야 되는데도 살인을 했다.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거기 우리가 젊었을 때의 몸의 기력이 좋을 때는 그런 정세를 못 느끼는데 몸이 약해진다든지 또 이래 되면은 그러한 정세가 나타나고 또 대부분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직업군이나 또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보면 남한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동을 했지만서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그 후유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또 우리 나이에는 월남전에 갔을 때 예비군 훈련을 받다 보면 어떤 놈이 한번 그 합동훈련소 훈련장에 가보면 같은 동료 중에 새카매 빼빼 마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휴식 시간 10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러나 하면 자기 하소연해. 그거는 아무것도 자기 이야기. 올라오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 자기가 이제 전쟁에 붙어가 상대편 개통을 막 쏴 죽이는데 그 총을 맞아가 막 발악을 하고 단발만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 그런 걸 보니 이 사람은 심지가 약한 사람이야. 아니 젊은 사람들 그때 우리가 30대인데 30 안 넘었을 텐데 이게 환상이 자꾸 나타나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사람 시들시들 말라.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힘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서도 영적인 세계도 무시를 못하는 게라.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내가 도남동 살 때 그 미아리 고개가 그 버스가 정릉 1번 무슨 버스인지가 해가 이게 회화동을 해서 중앙차로 돌아서 오는 1번 버스였는데 그때 어느 잡지를 하나 보는 게니 김도한 장군이란다. 김도한 정치인 김좌진 장군 아들이 그 당시 그 정릉에 그 청수자라고 제일 그 우동네 무화동네 그 살았는 게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잡지책에 자서전을 해놨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실 건국자라. 여기에 해방됐을 때 연예가 만든 건군 준비대가 태릉 여기에 숲에 400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걸 자기들이 40명이 그 당시 무슨 청년단인가 만들어가지고 기습을 해가 딱 해산시키고
또 용산의 철도, 그 당시면 철도 경찰을 하는 철도 이 기술계통에 뭐 이런 전부 그 좌익 그저 말이야 사상을 가지고 이런 남로당 계통인데, 그런데도 이제 전투를 했을 때 자기가 그걸 다 제압을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그 국회에서 똥물 사건 나고 나서 이제 박정희한테 미비가지고 남산에 몇 번 잡혀가고 나서는 일본놈 밑에서는 경우를 따주기에는 아마 악질이라도 영심이 있고 경우가 바라면 용서를 해준대 깡패라도 이 한국 사람은 그게 아니라 막무가내 때려 조져버리거든.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게 백날 김두한이라고 하더라도 뭐 조선놈이 나라 세난 데서는 뭐 중앙정부 잡혀가 맥도 못 주는 거지 뭐. 그렇게 국회의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릉 그 뒷산에 그 청수장인 데서 사는데. 그래서 그 당시 그 중앙청 앞에 정부 합동청산가 뭐 종합청산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일자리라도 좀 뭐 어떻게 좀 자기는 뭐 건국 훈장도 받은 사람께 생활에 공부한 게 부탁하러 매일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딱 타본 게네 그 당시에 다 차장이 있어가지고 있고, 또 그 고아들이 뭐 연필 팔아달라 뭐 껌 팔아달라 하면은 마누라한테 용돈 받은 차별 다 줘가지고 차장들한테 버스별 보고 망신도 타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그 청수사인데 그 무과집에서 이제 말년에 중풍을 맞았어. 그때 이 사람 말로는 그래. 그 자서전에 이상하게 중풍을 맞아 쓰러져가지고 이런 누워 있으면은 이 벽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쫙 나타난다 이야.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 양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하다 보기에는 사람을 뭐 많이 죽이기나 아마 했는가 봐. 그러니 그 중에서 제일 이 사람이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청계천변에 거지 생활할 때 한 15, 13, 15살 때 거지 생활할 때 이제 자기하고 같이 덩치가 큰 놈이 있는데 의형제를 맺었는데 그 나중에 한 14살 된 게 그 남대문시에서 국밥집에서 그 친분을 해 밥도 먹고 뭐 이래 컸는데 그 놈은 이제 거지 대장 같은 거지 대장인데 그 놈은 해방되고 나서 뭘 했냐면 남로당의 청년 단장이 되고 자기는 이쪽 대한청년단 이제 먼저 대한민국의 대표는. 그런데 저놈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옛날 지금도 저 동대문 바깥에 가면은 일제시대 2층집이 나지막하게 있지만 옛날 뭐 2층집 짜지막하게 한 2m 조금 더 되나? 2층이라 해보자. 이놈들이 두 분을 김두한이 사무실 석기하 김두한이 포로로 잡혔는데 야 전향하라 이쪽으로 가담하라 하면 안 한다. 근처로 막 죽이라 막 하고 버텼는데 경찰들이 호라를 부르고 이렇게 그 띠니가 도망가고 두 부이나 그래 자기는 그놈들한테 포로로 잡힌데도 자기는 해보지를 못했는데 자기는 한번 그놈들 아지트를 석격을 하고 그걸 포로로 잡았을 때 얄마 이쪽으로 가담하라 그냥 안 하게 그쪽에서 뭐 쏴 죽이다 하더나 뭐 해가 죽였는데 그놈이 이게 벽에 탁 나타나서 이래 내려다본대요. 막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러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를 하더래. 이놈아 꼴 좋다. 이렇게 비웃는 눈처럼. 극이 괴로워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말년에 이 사람도 불상을 모시고 그래 자기는 대한민국에 참 조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 독립이 돼가 잘 살기를 바라서 한평생 투쟁을 했는데 자기가 버스 안에서 그 애들 껌파리 뭐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박정희 그때 뭐 공화당 때 총 권력 잡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은 잘 사는데 이런 자기하고 똑같은 거지 생활하는 애들은 그대로구나 해서 한탄을 했다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라 하는 거는 사람을 판단한다. 경찰이다, 검사다, 판사다. 그 판사들 중에서 잘못 판결 내가지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면은 옛날에 양심적인 사람은 3살 던지고 속죄한다고 절에 가지고 그래가 아주 유명한 고성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은 양심이 없는 시대라 나쁜 놈이 또 미국 놈 덕에 민주주의를 하는 대한민국이 또 이런 김두한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민주주의를 살려놓은 게네. 또 나쁜 놈들이 전부 좋은 자리가 무법처지가 되고 이러니 어쩔 수 없는 세상살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도를 닦으면서 사는 게 옳다. 그래서 도다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양심을 바로 가지고 잘 살든 못 살든 나쁜 짓 안 하고 특히 사람을 죽이는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후유증이 온다. 분명히 내가 이거 이야기로 시간이 없어서 다 예를 못 들지만 내가 만난 사람, 내한테 하소연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말년이 비참한 그 자손들까지 비참한 것 무진장 내가 본 사람이라. 그러니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도를 닦든 말든 그렇게 하니 각자 인생살이에 앞길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만 철두철미 사람을 해구제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살자. 잘 살든 못 살든 내 분수대로 살자. 그리고 옳은 걸 지지하자. 이 이야기를 듣는 구독자 여러분께 대복이 내리기를 기원 드리면서 또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셔야만 내가 또 세상 이야기를 또 계속할 것 같으니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대복이 내라 참 하나님께 기원 드려서 복이 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